근데 이유가 없는데 BMW에서 왜 이렇게 해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라이더 젤로입니다. S1000RR과 함께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7월에 20년식 S1000RR을 출고해서 1년 동안 8,000km 정도를 주행했습니다.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리콜 통지서도 2번이나 받았어요. 요즘 출고되는 차들은 아마 자잘한 개선 사항들이 모두 반영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풀체인지 모델을 빨리 사면 베타 테스터가 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네이키드 디자인을 더 좋아하는데 2019년 아이크마에서 S1000R을 발표하는 영상을 보고 알차인데 카울이 최소화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엔진룸이나 하단 배기가 거의 가려지지 않은 네이키드스러운 알차 디자인, 딱 제 취향 저격이었죠. 도시락통이 좀 못생기긴 해서 언더카울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조금만 좀 작게 해주지. 그 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습니다. 심지어 머플러도 순정치고는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TFT 계기판도 너무 예쁘고요. 시인성도 좋아요. 요즘 나오는 모든 바이크들을 통틀어서 계기판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내 눈에만 그런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엠팩의 디자인과 데칼링을 압도하는 상위 버전 M1000RR이 너무 빨리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한 4, 5년 있다가 나와주지. 특히 이 엠팩이 이제 너무 흔해져서 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즘은 레이싱 레드 버전이 오히려 더 희소성이 있어서 가끔 실제로 보면 더 예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엔진 파워를 다 쓸 실력이 안 돼서 리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시프트캠 적용으로 4000에서 7000rpm 구간이 밋밋하지 않고 재밌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속 영역에서의 토크가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탈 때 꼭 고속 주행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미는 있습니다. 이게 그 4000rpm을 넘어서면서 토크가 약간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살짝 울컥울컥 하면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맛이 있어요. 레이서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실용 영역에서의 성능을 보완하였다는 점은 알차를 조금 여유있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행 모드가 크게 일반 모드와 레이스 프로 모드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일반 모드는 다시 4가지 모드로 나뉩니다. 저는 주로 로드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요. 모드에 따라서 스로틀 반응과 댐핑 압력 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주로 사용하게 되는 로드나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저단 기어에서의 토크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토크가 강한 리터급 네이키드와 비교했을 때 시내 주행에서는 재미가 덜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레이스 프로 모드에선 이 모든 설정을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입맛대로 설정해서 쓰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건 영상 후반 편의성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고급유 권장이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주유소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게 지금까지 타면서 저는 가장 불편한 점이었어요. 권장 연료는 옥탄가 98 이상이고 대한 연료는 95 이상인데 우리나라 고급유 기준은 94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고급유를 넣어도 그냥 대한연료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급유 중에서도 최고급유를 골라 넣어야 겨우 권장 옥탄가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아직까지는 저도 일반유는 일단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슈퍼스포츠 장르는 타이어 값도 만만치 않은데 빠른 분들은 4000에서 5000 정도면 교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8000km가 넘었는데 이 타이어 남은 양을 보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내가 바이크를 이상하게 타나? M시트가 좀 딱딱한 편이라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계신데 시트고가 좀 있다 보니까 시트 앞쪽에 자꾸 앉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장거리 타고 나서는 엉덩이가 좀 아픈데 주행 중에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서 앉으면 훨씬 푹신한 느낌으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커넥티드 앱 기능들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커넥티드 기능인데요.
1년 동안 라이딩한 기록들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마치 추억 저장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단점 한 가지가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바로 이 커넥티드 기능이 레이스 프로 모드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일반 모드의 설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스 프로 모드에서 취향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전자장비 조절 기능과 유용하고 매력적인 커넥티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는데 BMW에서 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3500rpm 부근에서 진동이 상당히 올라오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강한 진동으로 느껴집니다. 휴대폰을 거치하면 카메라 모듈이 고장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진동 때문에 스크린 볼트도 한번 풀려서 날아가고요. 핸들 그립도 최근에 한번 풀려서 다시 조여주기도 했습니다. 체인 청소를 1000km마다 하고 있어요. 체인 가드를 풀고 하면 편할 것 같아서 풀어보려고 했더니 플라스틱으로 된 리벳 형식의 특이한 나사라서 분해 조립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체인 청소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탈착이 용이하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경량화를 위한 선택이었겠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카본휠의 위력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엠팩을 구입할 때 카본휠 옵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트랙에서 초를 다투는 상황이 아니면 성능상의 메리트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순정 주조 휠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단조 휠과 비교했을 때는 앞뒤 휠 합해서 2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회전 관성에서 이득일 것 같지만 휠보다 바깥쪽에 있는 타이어 무게가 훨씬 무겁고 로터 무게까지 합치면은 전체 휠 무게 대비 큰 비중은 아니라서 라이더의 성향이나 가격 차이를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죠. 기계공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바로 이 고성능 매뉴얼 바이크. 저도 저물어가는 내연기관 시대의 끝자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이 진동과 열과 소음, 앞으로 전기차, 전기바이크 시대에는 느낄 수 없는 기계 감성의 집합체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뜨겁고 시끄럽고 진동도 심한 이 녀석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